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이수호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들이 가장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이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상회복 의무에 관하여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주의 깊게 내용을 들어보시길 꼭 추천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상가 건물을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한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역시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만 하여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이라는 개념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해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 원상회복의 기준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당시의 상태입니다. 원상은 원래의 상태의 줄임말입니다.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 원상의 상태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최초로 인도받은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어 상가를 반환하는 당시의 상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인도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상태대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가를 전 임차인으로부터 양수받아 기존의 시설 일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카페를 운영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전 임차인이 카페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 일체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전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한 당시를 원래 상태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시설 일체를 권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형 자산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시설을 권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을 회복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상가 임대차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 회복 의무의 측면에서는 임차인들이 과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서도 원상을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가 건물 역시 그 수명이 정해져 있는 물건으로 임차인의 사용과 무관하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화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상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로 인해 임차 목적물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기책 사유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등을 지급받으면서 그러한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비용까지도 지급받고 있는 것인데, 최초 건물을 인도한 당시의 상태와 반환 당시의 상태가 다르다고 하여서 이러한 통상적인 소모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이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는 부당하게 이중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은 당시 임차 목적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진 등으로 그 상태를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그 상태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이를 단순히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임차하시는 목적물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을 시작한 이후에서야 상가 건물 내부에 문제를 발견하거나 임차인과는 관련 없는 건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즉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서 증거를 확보하고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은 임차 목적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그저 임대인을 믿고 상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만에 하나라도 임차인 본인과 관련 없는 악의적인 손해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반환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시는 경우 임대인과 함께 반환 직전의 상가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첨부한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송달하여서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일방적으로라도 통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셔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시작을 원만하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